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학생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외교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영어, 진로, 그리고 정시 전형입니다. 희망대학은 한국외대 영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두드림 전형, 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전공, 숙명 미래 리더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외교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보면은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키워드로 진로 설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아직 좀 진로를 명확하게는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그래도 외교 공무원 쪽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쪽은 어떤 거를 희망을 하고 있죠, 어머니? 간호 쪽으로도 좀 관심이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어렵긴 한데,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선생님에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준 선생님께서 아마 많은 도움 주실 것 같아요. 상담 시작해 볼게요.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이 학생은 영어 교내 수상 실적이 좀 꽤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그 수상 실적 외에는 이렇게 비교과 활동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1학년 때는 이제 외교관을 꿈꿨고 2학년 때는 간호사를 꿈꾼다고 이제 진로 희망 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이제 수시에서 영어 영문학과나 국제통상학과나 간호학과를 다 이렇게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대가 이제 어떨까.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진로를 좀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 수시를 어머니 말씀대로 수시를 이제 상담소에 보면은 수시가 퍼센테이지가 많으니까 한번 지원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그렇다면은 학과를 어떻게 정하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어 수상 실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쓸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상담을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김용준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0, 정시 경쟁력도 5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50대 50으로 이제 동등하게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동등하다면 두 쪽에 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방향 설정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상담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교과는 영어 수상 실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간호학과나 국제통상학부로는 지원을 하면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면 영어 영문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의고사 성적에 제가 좀 이따 분석해드리겠지만 등락이 좀 심한 편이어서 우선은 수시하고 정시를 모두 다 영어 영문학과 정도로 해서 제가 이렇게 평가해 봤을 때 정시는 아무래도 모의고사 성적이 등락이 있지만 그래도 학생이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관심이 있는 거를 고려한다면 수시보다는 정시가 조금 더 유리하겠으나 또 우선은 이제 50대 50으로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50대 50이라 유리한 전형의 그 순을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이제 정시 전형입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4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잠시 하락했는데 학생이 이제 3월에서는 좀 많이 11월보다 전년 11월보다 향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정시 전형으로 이제 한번 잡아봤고요. 1순위를.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비교과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에서 국어나 영어나 중국어 성적은 1점대 한 중후반 정도 됩니다. 6, 7등급, 1.6등급, 1.7등급 정도 돼요. 평균을 내면. 그래서 어학에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공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잘 나가던 1등급이 2학년 2학기 때 3등급이 됐어요. 영어 성적이. 그것만 다시 회복을 좀 시키시고 그다음에 전공에 관련한 독서라도 좀 보완을 하시고 자소서 등에도 이제 영어 영문에 대한 관심을 좀 드러낸다면은 종합 전형으로 영어 영문학과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2순위로 봤고요. 어머니께서 3순위의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논술 전형은 학생이 이제 글쓰기에 관련된 수상 실적은 없지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보면은 국어 성적이 좋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감안을 해서 논술 전형도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보완을 해서 수시에서는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시고 정시에 이제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6월 모의고사까지 계속 준비를 하신 다음에 네.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최저가 맞춰질 거는 같은데요. 최저가 맞춰지는 그 여부를 보고 나서 논술은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2.5 정도 되기 때문에 최저를 생각한다면 세종대나 숭실대나 인하대 정도가 지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성적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선생님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의 4월 모의고사 성적은요. 국어는 3등급입니다. 그리고 수학 나형은 2등급이고요. 영어가 2등급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사가 6등급, 생활과 윤리가 3등급, 윤리와 사상이 3등급. 그래서 합계 평균 100분 이로는 350.43입니다. 여기서 합계라는 건 이제 국수 04가 되겠죠. 탐구 350.43이고요. 그다음에 3월 성적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학생이 3월 성적이 좀 상승했었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수학은 전년이랑 비교해봤을 때 꾸준히 상승했어요. 그래서 3등급이었다가 3월에 3등급이었다가 이제 4월엔 2등급이 되었고요. 영어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졌는지 1등급에서 계속 1등급이었었는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주춤했습니다. 한국사가 조금 그런데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네요.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 또 윤리와 사상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해서 4월에 등급 평균이 2.5등급이었다면 국수형 탑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 같은 경우에는 1.6등급이었으니까 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네. 자, 예, 우리 네.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김영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등락을 자꾸 거듭하고 있다는 부분은 네. 굉장히 좀 안 좋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정시 경쟁력은 이제 정시만의 경쟁력이 아니라 이제 수시 지원에서도 가능선, 수시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지원 가능선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네. 모의고사 성적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좀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의 교과 성적은요. 잘한 교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1.6등급입니다. 국어 1.7등급, 사회 2.6등급, 수학은 3.2등급이어서 국수영사 평균이 2.3등급입니다. 주요 교과의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1등급이 되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상승했다가 3등급이 되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3등급으로 잠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1학년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이제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성적은 2.6등급이었는데 2학년 성적은 2등급대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교과 성적을 보면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향상시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조금 어렵긴 하겠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하세요. 해서 1등급, 1.9등급이라도 1등급 후반대까지만 좀 끌어올리면 학생이 아무래도 이제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어가 이 학교는 4단위씩
아예 끝내버렸더라고요. 근데 중국어 등급이 2등급, 1등급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학에 어느 정도 전공 적합성이 보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노력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관건은 그래서 그리고 명심하세요. 원래 영어 잘했으니까 영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영어는 반드시 1등급으로 회복시키시고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뭐 종합 전형이라고 해도 교과 플러스 이렇게 서류 이런 전형도 있거든요. 종합 전형 중에 그런 전형을 한번 도전해 보면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현 선생님은 나긋나긋하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스파르타식입니다. 네. 무조건 열심히 하십시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먼저 김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수상 경력과 동아리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제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할 거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앞서 이제 김영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전공을 희망하기보다는 이제 전공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선생님께서 좀 비교과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해 주실까요? 네,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시려고 이제 상담을 하신 거라서요. 네.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수상 경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어 대회에서는 상을 탔어요. 근데 조금 서운한 말씀인데 이게 지금 스피치 대회 같은 경우에는 7명만 참가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최우수상이기 때문에 사정관들도 그 정도는 본단 말이죠.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지만 수상 실적은 이제 영어 교과에는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어라든지 영어 관련 교과 우수상도 1학년, 2학년 때 다 수상했어요. 확실히 어학에 관련된 학업 역량은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요. 네,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영어 토론반 했는데 1, 2학년 때 다 했는데요. 이제 좀 좋은 것은 2학년 때 중국문화연구반하고 문화비교연구반을 했어요. 요것이 이제 좋고 요것을 가지고 저는 이제 좀 보완 설명한다면 그냥 문화비교연구반 하고는 끝났던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서 조금 자기가 이제 그 영화를 가지고 뭐 비교를 했어요. 영화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세계 사람들의 인식 이런 거를 자기가 발표라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던데 학생부에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아주 작은 탐구 보고서 정도로 좀 이렇게 기록물을 남기고 그거를 영어 선생님이라든지 교과 선생님께 좀 제출해서 3학년 때지만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에도 조금 써내면 어떨까. 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정도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튼튼하고 씩씩하게 이제 피구나 농구를 해가지고 스포츠 클럽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그 직업에도 다 좋고 어떤 학과에도 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활동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상 경력하고 동아리 활동은 좋다,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단체 활동 외에는. 그래서 좀 아쉽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69시간을 하긴 했는데 학교 봉사활동이 거의 대부분이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팁을 드린다면 이 69시간 중에서 38시간을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게 선뜻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한테 유의미한 활동이었다면은 자소서에다가 이게 개별 활동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다가 이 의미를 좀 드러내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전공적 합성이나 전공과의 관련도를 좀 같이 드러내면 어떨까?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 배우고 느낀 점을 가지고 좀 드러내면 어떨까? 인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독서를 통해서 보완을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 17권을 읽었는데 원서를 3권 읽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그 외에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된 서적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아는 그 영미권의 그런 문학 서적 2권 정도 외에는 뭐 문화나 역사 이런 서적이 있을 만한데 그냥 일반적인 그 서적이고 뭐 이렇게 개념 이게 뭐라 그러죠? 자기 관리하는 그 자기 개발서 이런 게 꽤 있더라고요. 근데 문화나 역사나 시사나 뭐 이런 언어에 관련된 뭐 영어나 이런 중국어나 이런 언어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공 관련 관심도를 좀 나타내는 도서를 지금이라도 한 2권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저 대학 중에서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전공을 숙명 미래 리더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세 대학 중에서는 가장 부합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김영중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숙명여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제 외대는 조금 높고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지금 스펙이 이제 영어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국제통상학부는 할 수 없이 이제 아웃. 그러고 네. 나니까 네. 영어 영문학 전공 숙명여대가 조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목해볼 만한 대학으로 숙명여대를 짚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숙명여대에 얼마만큼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네. 보시면요. 교과 준비도는 이제 숙명여대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조금 내신 성적이 좀 더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네. 3학년 1학기 때 조금 내신 성적을 보완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비교과가 굉장히 우수하다면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상관이 없는데 비교과가 이제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내신 성적이 지금보다는 좋았으면 좋겠다. 발전 추세니까 조금 더 올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비교과 준비도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영어 영문학과이긴 하지만 다른 그 리더십이라든지 숙대는 또 이게 말 그대로 리더 전형이거든요. 리더십을 좀 많이 보는데 이렇게 좀 파트너십이라든지 팔로우십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교과 봉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부족해서 별 3개 줘봤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으니까요. 수능 준비도는 뭐 최저 없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숙명여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서류 100이고 2단계는 이제 서류 40에 면접 60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부하고 자소서만 보고 숙대는요. 추천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업 수행 능력과 더불어서 전공 적합성 인성과 더불어서 리더십하고 팔로우십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숙대 그 전형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고 숙대는 이것을 보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면접은 개별 면접을 10에서 이제 15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없고요. 네, 도전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전형 적합성에서 조금 그 자율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리한데 자기소개서에라도 좀 드러내면은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대신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화비교연구반 등에서 활동을 했던 것들을 보고서 형태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입력이 된다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는 자소서에서 한번 이렇게 어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추천 대학과 전형도 짚어주실까요? 네네. 지금 이제 우선 추천 전형은 제가 이제 우선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민대 영어영문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한번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10명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6학년도에는 이게 이제 물론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는 것이 국민대에 있었어요. 1, 2로 있었지만은 우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16학년도부터 이제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2016학년도에는 4.3대 1이었습니다. 교과 성적 60에 서류 40인데 교과 성적 60인데 왜 이렇게 했지? 2.3등급이어가지고 부족하다고 평해놓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대는 조금 달라서 이제 교과 성적이라고 해도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완전히 못을 박아서 교과 80, 비교과 2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교과에는 교과 성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성적으로 그 학업의 그 추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는데 이렇게 교과 성적 60에 서류 40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은 정량화하지만 이 서류 40 속에서는 숙대에서 이게 살펴보면 요강에 살펴보면 다시 서류 40에 이 학업 역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에 대한 학업 역량이 좀 꽤 이 학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가점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대가 뭐 이게 완벽하게 학생한테 딱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학생이 높인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추천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교과 성적 평균이 1.73에서 2.4등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안했을 때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추천을 드렸고, 이제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으면 학생이 정시 전형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등락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3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2등급만 유지해도 저는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는 학생이 충분히 1등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1등급 컷에서 떨어져서 2등급이 됐는데, 저 영어에 자신감을 갖고 원래 잘하니까, 그러니까 1등급을 좀 위로 100분이 좀 완벽하게 위로 올리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입시는 긴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시까지 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국어 성적도 학생이 3월 달에는 1등급으로 올렸었어요. 3등급이었다가 굉장히 높은 100분이 97불로 1등급을 올렸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올리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도 2등급 정도까지 좀 올리셔서 그렇게 정시 전형을 염두에 두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서도 우선은 이제 간호학과도 굉장히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성적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11월 달에는 360이었고 3월 달에는 370 100분위가, 그다음에 4월에는 350이길래 평균을 내서 360이라고 해보고 나서 한 350점 후반부터 360점까지로 해서 아주대 간호학과나 가천대 간호학과 또는 성신여대 영어영문, 국민대 영어영문, 국민대 국제통상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시 전형으로 한번 염두에 둬보시고 조금 더 노력하시면은 원하시는 동국대나 숙대 그 국제통상이나 영어영문에도 지원해 보실 수 있으니까 정시 전형까지 끝까지 가셔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상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학생이랑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고2, 고3과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라는 말이 있죠. 오늘 상담해드린 입시 정보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네, 내일이네요, 내일. 자, 4월 28일 TBS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열립니다. 선생님,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구로 구민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3월과 4월 학력평가 분석으로 본 이제 2017학년도 대입 전략과 또 2017학년도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 여러분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좋은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 상담 함께해 주신 이치우 선생님, 김영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서울대 화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경희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